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은 그 족장 이전 시대 그렇게로 보고 있어요. 그냥 족장 이전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언제냐 그러면은 12장 아브람부터 해서 야곱이 애굽에서 죽음까지, 그것이 족장 시대.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족장 이전 시대, 그리고 12장에서 50장 야곱의 죽음까지가 족장 시대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11장은 어떤 내용이냐, 기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뭐 세상의 기원, 세상이 어떻게 출발되었나, 그리고 인류의 기원, 제2의 기원, 뭐 제사, 살인, 죽음, 심판과 언약,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전쟁의 기원, 또 예술의 기원.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을 총망라한 것이 1장에서 11장의 기원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것을 인류의 초기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초기 역사의 큰 사건이 이제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 사건과, 그리고 사람 창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담의 범죄와,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 이 사건, 또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또 노아 가족의 구원과,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류의 기원,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기원과, 그리고 큰 굵직굵직한 5가지 사건을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역사와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기 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 우르까지 고대 이 군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0장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 시대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기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로써 고대 군동은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 번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배경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국가고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 배도의 길을, 어긋난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대 군동에 있는 그 크고 작은 열국을 통해서 징계를 하세요. 심판의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군동, 그러니까 고대 군동에 이스라엘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군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장에서 11절, 또 12장에서 50절, 이 창세기 전체, 그리고 구약 역사, 그리고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멸망,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조 유대 지역은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고대 근동의 그 열국과의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려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려면 반드시 고대 근동 역사 배경을 알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와 또한 영감, 그리고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나 또 목사님들은 반드시 뭐 공부하셨겠고, 또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서론 부분으로 이제 고대 근동 역사와 배경이 성경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나, 인과관계를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으로 고대 근동은 무엇이고, 고대 근동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든가 또 레반트, 페니키아, 그리고 팔레스틴,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서론 부분으로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좀 오늘은 그 강의를 통하여서 차후 이제 고대 근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오늘은 서론으로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14절의 말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다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럧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미리 좀 살펴보면 10절에는 비손이 나오죠. 비손은 하일라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기온강,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스 온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히데겔강, 히데겔강은 아수르 동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에 유브라데 강 나오죠.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고대 근동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알 수 있죠. 이뿐 아니라 노아의 배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배가 머문 자리도 아라랏산에 그 위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라랏산에서 머물렀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민족의 기원과 번성, 민족의 기원과 번성은 이제 셈, 함, 야벳 그런 그들과 또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번성이 되었는가, 어느 지역에서 번성이 출발되었는가, 또 10장에서 나오는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 있지 않습니까? 니므롯의 활동 배경,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 아브람 고향 또 갈대아 우르까지 이 모두가 고대 군동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뤄지는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라든가 성경을 알려면 고대 군동을 좀 깊게 알고 있으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고대 군동은 지금의 중동 지역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중동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고대 군동 이 지역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군동 지역은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학자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쬐그만 이스라엘, 여기 갈릴리 호수서,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 줄기, 여기는 사해, 그 다음에 여기는 홍해, 애굽 지역이고, 여기 지중해.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요게 전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 부르지 않았으면 여기에요, 이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하루 지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강줄기가 뭐냐? 요거는 티그리스 강줄기, 이건 유프라테스 강줄기. 그래서 그러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사람이 살만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요렇게 이게 지금 둥그런 초승달 모양이다 해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거는 비옥하다,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다는 거잖아요. 땅이 비옥하다는 거는 농경하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리고 목축업, 사람 살만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또 비옥한 땅이 있고, 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문명의 발상지가 되겠죠. 그래서 고대 군동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중동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고대 군동을 지금은 중동이라고 하는데 근동이라고도 부르고 중동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나 이렇게 정확한 것은 중동입니다. 근데 유럽 사람이 위치해서 봤을 때에 고대 근동 자신들이 지구에서 가장 중심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중해를 이렇게 지나다니 보면서 해가 뜨는 나라, 동쪽 나라,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을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지역에서 가까운 데 있다 그래가지고 근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학술적으로 다 근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이나 또 중동이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이렇게 사람이 살만한 것, 그래서 애굽의 초반까지, 그다음에 여기가 팔레스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레반트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지역, 여기 페니키아 지역, 그 팔레스틴, 그리고 애굽의 고대 애굽의 초입 정도가 이게 이렇게 보면 사람이 살만한 딱 적정한 그러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목축도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근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동. 그래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뭐 갈대아우르, 아수르, 바벨론, 그러면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이야기에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람,
이 모든 것들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와 고대 근동의 크고 작은 열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이 성경을 특히 구약을 좀 더 깊게 알려면 고대 근동의 배경과 문화와 역사를 알면 더 풍성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전체가 다 이렇게 비옥한 소승달 지역을 고대 근동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제 레반트, 그 다음에 페니키아, 팔레스틴, 이 네 가지를 오늘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현 이라크를 중심으로 시리아 동북부와 이란 서남부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 시리아,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일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그림에 그려준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이 두 강 사이의 지역이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뜻은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사이, 중간. 그리고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이죠. 아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중간에 그러니까 양쪽으로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비옥한 지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 딱 하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낭독한 것처럼 에덴 동산의 위치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강은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주변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근데 이 지역은 현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시리아, 그 다음에 동북부 이란 서남부, 그러니까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일부를 전체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는 이런 곳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네반트 지역, 고대 근동의 네반트 지역은 이거 라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네반트. 요 네반트라는 뜻은 해가 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가는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동쪽 나라들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네반트라는 뜻은. 그러니까 동쪽의 나라들, 동쪽에 사는 사람의 동쪽의 나라들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죠. 누가 그렇게 해서 서양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유럽인들이. 그래서 네반트, 해가 뜬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쪽의 나라들이다. 그래서 지중해 동쪽, 지중해는 아까 조금 그림에 그려 주었다시피 지중해 연안의 지역으로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다음에 요르단, 이집트. 이것이 이 지역이 바로 전체 네반트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네반트 지금은 이것도 고대 근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설명드렸고 네반트는 이런 지역이 포함이 되고 있다. 제가 지도를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반트 지역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대충 그려봤는데요. 흉보지 마세요. 어떻든 이 지중해를 좀 잘 생각을 하면 돼요. 요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단 동편은 지금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여기 전체가 블레셋 포함해가지고 여기를 팔레스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레스틴 포함.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시돈이고 레바논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요 지역, 요렇게 해서 이 지역이 뭐다? 여기가 네반트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이제 네반트 지역에 이제 이후에 지금 페니키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페니키아. 많이 들어봤죠? 이 페니키아 지역은 지금 현재 레바논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소속 이렇게 포함이 된 지역은 비블로스. 이거 신약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그러니까 전도 사역을 할 때 비블로스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그리고 시돈은 잘 아시죠? 또 사렙다 들어봤죠? 시돈, 사렙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돈, 두로, 비블로스 이것을 페니키아.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베니게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페니키아, 베니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지중해 팔레스타인 위에 있는 지역을 지금 그 페니키아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바벨론 포로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간 거죠. 바벨론 포로로 갔다 다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그때는 유대 땅, 그래가지고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유대 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블레셋 포함, 그리고 지금 애굽의 거의 근경까지가 팔레스틴 지역으로 보면 되겠죠. 팔레스틴은 헬라 역사학자 유명한 사람 헤로도투스, 저도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헤로도투스가 BC 5세기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BC 5세기에 처음으로 블레셋의 이름에서 따와가지고 팔레스틴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 팔레스틴을 팔레스티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유래가 된 거예요. 블레셋. 그래서 팔레스틴, 지금은 팔레스틴 뭐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곳을 가나안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을 하면서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틴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라고 부르죠. 오늘 1강은 고대 근동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레반트, 페니키아, 팔레스틴, 이렇게 그림을 쫙 그려보면은 초승달 같이 보인다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건 농사가 잘 된다는 것, 그리고 목축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의 살기 좋은 곳이면 문화가 꽃피우죠. 그래서 문화의 발상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고대 근동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고대 근동,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연관되어진 에덴 동산 이치와, 그리고 시간이 되면 노아의 배가 멈추었던 아라랏산과, 그리고 인류의 기원, 그래서 어떻게 인류가 번성되어져 가는가 그 내용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